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어려운 걸음도 하셨고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석원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붙어버렸습니다. 움직임이 네. 거의 없고요. 이제 대외 변수, 대내 변수,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테이퍼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듣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센터장님의 견해는요? 네. 사실상 테이퍼링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5, 6월부터 얘기가 이미 나왔고 시장에 한번 그 프라이싱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선진국하고 이머징 마켓 간 경제에 있어서의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실시가 될 때 선진국과는 무관하게 신흥국 일부로부터는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매수를 계속 지속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좀 팔고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번 가을까지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한 단계 오르기 위한 모멘텀을 발견을 못하는 상황이죠. 아까도 보셨지만 그게 지속이 되려면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 테이퍼링 이슈도 테이퍼링 이슈지만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뭔가 매력도를 못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자금들도 잘 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연말 정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익 추정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은 몇 가지 변수가 있지만 환율 문제도 이제 또 영향을 좀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가격에 그게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근데 조금 더 심하게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은 사실 창조 경제, 중소기업 상생, 공생, 중소기업 육성책, 서민 경제 이런 단어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코스닥 시장이 몇 가지 지금 악재를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수급이 안 좋다는 점이죠. 일단 올해 상반기 중에 보면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중소형주 쪽에 대한 관심이 들었고 사실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중소형주 쪽이 실적이 더 나은 상황이다. 그 반면에 그건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프라이싱이 좀 많이 이제 올라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 기업 이익 말씀하셨는데 코스닥 시장 쪽 중소형주 쪽이 이익 증가율이 좋을 거라고 예상들 다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3분기, 4분기 지금 사실 이익 쪽에 있어서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을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선진국이 좋아지니까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 장세에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이동한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가격은 최근 들어서 좀 싸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연초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코스닥을 완전히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여전히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쪽에 맞춰져 있다.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직 실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선별을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처음 서두에 미국의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특성인 테이퍼링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 말았는데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사실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이 타이트닝은 아니다.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긴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시장은 그것을 먼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슬슬 오르고 있고 미국 10년 금리가 오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또 동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금리가 오르는 현상들, 과거에 그렇게 금리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리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단기금리 쪽은 정책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는 게 거의 장기적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안 오르는데 장기금리가 그걸 다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 장기금리의 상승이 사실상 그 시장을 자정해주는 이런 기능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4년 같은 경우에 빠른 속도로 정책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금리 전반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글로벌 경제나 주식시장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단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 과정은 아까 모두에도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프라이싱 되어 있다고 보는 게 2004년도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사실은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서 큰 충격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94년과 같은 경우와 그럼 2004년의 차이는 뭐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94년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통틀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 당국의 대응도 굉장히 긴급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더라도 영향을 뭐 전혀 안 주는 건 아니고 특히 일부 이머징 마켓들은 받겠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테이퍼링이 실시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큰 충격을 주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4년도도 이제 또 맞이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대와 우려는 교차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본질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들이 있다면요? 네. 2014년 전체로 보면 올해보다는 좀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면들을 반영을 해서 선진국은 이미 주가가 올랐고 반면에 신흥국 쪽은 그런 면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주가 흐름은 올해 형성됐던 1800에서 뭐 좀 더 깊게는 1750에서 2050 이 선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거로 봅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 쪽에 있어서의 선전도 상당 부분 정책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사용을 줄였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를 누구도 지금 경험을 못 해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한 상반기 중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나 탄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이머징 마켓 쪽에 특히 수출 지향 쪽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업 이익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확신이 들면 이제 지금 현재 대략 한 20% 정도의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이익 쪽에 있어서 올해보다는 나은 어떤 턴어라운드가 나타난다면 하반기 쪽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이 좀 중요한 문제일 거고요. 단지 저희가 하나 이제 내년도에 걱정할 변수는 선진국 증시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해 25%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런 데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반기 중에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규모의 양적 완화 이후에 일부 경제 지표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속성을 갖느냐의 확인 과정이 조금 필요하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있으니까 기업들 실적이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내년도에 이제 하나의 변수일 텐데요. 자, 전략과 또 시장을 조금 요약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불확실성이 워낙 뭐 매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정책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조금 좀 보수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보수적인 전략이라는 거는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가격이 싸질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국의 경기 회복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형태대로 유지가 된다 이러면 결국은 이머징 마켓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반기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상반기 매수를 하고 또는 뭐 연말까지도 저가 매수 이후에 하반기 때 매도를 하면 전반적인 이 투자 수익률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올해도 시장 자체는 굉장히 정체를 보였습니다만 업종별로 보면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소재나 산업재 같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어떤 그 매스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 업종들은 나빴던 반면에 IT 실적이 괜찮았던 IT하고 그 이외에
좀 방어주 성격을 갖는 통신주라든지 또 유통업체 주식들은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면서도 지수가 이렇게 정체될 수 있다는 점은 반대로 내년에도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크지 않더라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쪽 기회를 봐야 되겠느냐? 상반기 중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와 비슷한 어떤 패턴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때 들어서는 조금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다시 그 매수사가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 때는 좀 방어적으로 단지 저가 매수일 때는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의사 결정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상저하고가 됐든 내년에 이렇게 좀 슬로우업하는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그런 경기 회복을 좀 기대해 보신다. 그리고 경기 민감 대형주 전략을 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의 최석원 센터장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